물어보신 거 관련된 건데요. 아까 반대신문 14만 관련해서 13, 14, 15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시하셨던 순번 285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국무회의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대통령실에 접수된 날짜가 지금 국정과제 비서실장 아래쪽을 보면 2024년 12월 10일로 나오거든요. 12월 9일경이 아니라 12월 10날짜에 아마 행안부에서 보낸 공문이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실에는 12월 10날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증인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여부가 이 문서상으로 바로 알 수가 있는가요? 지금 이 문서가 증인에게까지 보고되는 서류인지를 알 수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실무선에서 아무튼 비서관 관련 비서관이 진술을 했다라고 하니까. 예. 그다음 14번 관련해서 순번 286번 협조 공문을 좀 제시하고 저희 쪽 화상기로 좀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문에 의하면 회신하는 과정에서는 비서관 전결로 해서 그렇죠. 예. 네. 비서관 전결 로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에게 직위는 제 직위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모든 찍히지만, 공문에 제 직위는 찍히지만 네.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받으신 게 이 공문서상으로는 보고받지 않은 걸로 오히려 예.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항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12월 7일이었고 12월 0시로 면직이 돼서 12월 8일 0시에 면직이 돼서 이미 사인이 된 피고인과 증인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겠죠? 저 날짜가 12월 10일이라면 네. 앞뒤가 안 맞는 이미 것이죠. 퇴임한 예, 피고인하고는 예. 논의할 그렇습니다. 수가 사실 무슨 없는 기관장끼리 무슨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방금 저희 실물 화상기 좀 돌려주시면 순번 286번 국무회의 관련 협조 공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공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전결은 물론 국정과제 비서관 양성호라고 돼 있어요. 예. 양성호 비서관님께서는 12월 10일 날 10시 반에 증인 사무실을 방문해서 공문을 제시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이렇게 공문이 나간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있는 그대로 작성이 되었느냐라고 물어서 양성호 비서관님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증인께서 알겠다라고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 대화 잘 기억 안 나세요? 예, 아무튼 그거는 그 비서관의 진술을 맞다고 보는 게 나은데 제 머릿속에 기억은 없어요.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자기 직위에서 자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함석천 변호사고요. 예, 비서실장님, 증인이라고 여쭙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피고인이라고 네. 말하겠습니다. 두 분 사이의 기억이 사실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선 정지석 비서실장께서 들어오면서 좀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신데 비상겸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회의 테이블에 앉은 기억을 분명히 지금 하고 계세요. 그 기억은 나시는 네, 거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앉았던 기억은. 네. 그리고 앉아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피고인하고 그 옆에 계시던 분들도 맞습니다. 실장님, 대통령님 만류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분명히 그 기억을 하고 있다. 라고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고 진술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억도 나시는 거죠. 예, 그 기억이 정확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욱 변호사입니다. 아 예. 그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증인 아 예. 저기 몇 번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특검 2회, 그 전에 검찰 한 번, 경찰 한 번에서 총 4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혹시 그 참고인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를 구별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국무회의 진행 상황과 관련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때 조사를 받을 때 네. 그 피고인이나 아니면 다른 그 국무위원들이 뭐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지금 동영상이 그 편집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른바 그 계엄 조치 발동 이전의 국무회의라고 칭하는 그 공간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집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쪽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무회의라고 통칭 칭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참석하지를 못해서 예, 그 국무위원들의 그 어떤 입장을 제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제가 묻는 취지는요. 특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증인에게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국무회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혹은 장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지 않? 그 비슷한 맥락의 질문은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요.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걸 본 적이 있느냐 혹은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이 피고인이라면 이상민 이상민 장관을 장관, 예. 겁니까? 그러니까 전 그것과 관련된 뭐 조사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예. 아까 그 신문하실 때, 변호사님이 신문하실 때, 이상민 전 장관이 비서실장께서 대통령을 좀 만류해달라. 네. 그런 그 얘기한 걸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혹시 그 내용을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 질문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설명은 했던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진술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원래 선포하려고 했다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를 그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11명 모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든 어쨌든지 간에 그 11명이 모인 상태에서 하고 그 계엄을 그 대국민 담화를 하러 갔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대접견실 내지는 대통령실 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11명이 모여서 국무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본인은 그 대접견실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예. 들어가고 있던 상태였다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근데 그 전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즈음에 본인 기억에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이 10시경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려고 했고 그거를 누군가가 뭐 혹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조금 지연되거나 했던 그런 상황이 혹시 기억에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워낙 당혹스러운 그 순간순간의 연속이어서 제가 재판장님 말씀하신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뭐 기억을 더듬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누가 무슨 뭐 기다려라 이런 워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가 제가 좀 어려운 상황. 그러면 어쨌거나 그 당시에 대통령이 10시 즈음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러 가려고 했다가 네네. 뭐 국무회의나 이런 게 절차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조금 지연됐던 뭐 거는 그렇게- 그 당시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여겨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겨진다는 네. 건 지금 사후적으로 여러 정보를 취합해 보니 네, 그랬던 네. 것 같다는 네. 취재 아니면 그런 기억이 좀 남아 계세요. 그래서 뭐 또렷이 그런 기억은 없지만 그때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멈칫멈칫한 걸 봐서는 예. 그래요. 국무위원들이 또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로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증인 거기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저는 계엄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갖다가 명시한 사람이 기재부 장관이랑 외교부 장관 외에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저는 계엄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을 저는 뭐 보셨어요?
저는 뭐 어떤 국무위원이 대통령에게 어떤 워딩으로 반대의 뜻을 표한지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을 하신 적을 본 적이 없죠. 대통령이 없을 때 좀 말려주세요. 뭐 걱정과 우려, 뭐 이렇게 신중, 뭐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은 있어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반대합니다라는 표현 하신 분 보셨어요? 그래서 뭐 글쎄요, 뭐. 못 보셨죠? 예, 뭐 떠올라지진 않는데 그러나 분위기 상으로는 다 대통령을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다음으로 뭐 신중하자는 취지 정도였다고 저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전뭐 그런 저- 거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특검보님 그 지금 전제한 진술 중에 조태열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찬성했다고 하는 근거는 혹시 좀 어디 있는지 반대했다 죄송합니다. 반대했다는 근거는 어디 있다고 어디 있는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건 그렇게 물어보실 건 아니고요. 혹시 조태열 장관이나 최상목 그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서 본인이 목격하신 것 중에 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조태열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걸 들은 기억은 좀 납니다. 그건 기억이 나세요.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예. 그리고 그 외에 혹시 뭐, 뭐- 반대 뜻을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기억나시는 아니 사람 조태열 있어요? 장관 뭐 대통령한테 얘기한 건 제가 못 봤고 혼잣말로 하는 걸 제가 앞에서 제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근데 최상목 장관이 혹시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단어를 쓰신 거는 기억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국무회의 특히 이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권한만 있고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투표하거나 의결을 하는 그렇습니다. 명확한 의결을 하는 것은 국무회의는 아니기 의결 때문에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할 수는 있지만 반대합니다라는 표현 자체도 국무위원들이 하는 것은 되게 그 상황에 맞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국무회의가 무슨 국무위원들의 찬성 반대 의사를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다 물어보셨네. 있습니다. 마무리. 저 그때 장관 국무위원들 중에 나는 계엄에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김영현 장관입니다. 김영현 장관이 제가 대통령하고 집무실에 있을 때 들어왔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김영현 장관한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역사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라고 좀 언성을 높였는데 해야지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해야지요라는 의미는 계엄을 해야지요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점에서 명시적으로 계엄을 해야지요 계엄에 찬성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입 밖으로 밝힌 국무위원은 김영현 장관 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그 관계를 잘 모르거든요. 그 분위기가 보통 그 국무회의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을 모시고 다른 회의를 하든 그 대통령 앞에서 또는 그 비슷한 자리에서 나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뭐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또 국무회의의 그 배석자로 매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국무위원을 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반대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나요?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국무회의는 제가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 물어보셨죠? 예,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정된 주민신문은 마치고요. 아까 주셨던 그 변호인